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좀 설명하다가 핸드폰이 자꾸 울리면 서로 민망할 것 같아서 언론 여러분들 좀 핸드폰 그 모음이나 진동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순서로는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명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다음 세부적인 사업 주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사항일 겁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 사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 앞서서 올해 1월달과 3월달에 2회에 걸쳐서 언론인 여러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 개요나 이런 거는 다 인지하시리라 판단이 돼서 오늘은 자세하게 사업 개요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주요 핵심 사항만 좀 설명을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궁금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시간을 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가 하는 주요 추진에 대한 사업명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언론인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 7번 국방군사시설 기부대 양형 사업이라고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건 좀 용어 자체가 기부대 양형 사업이라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이전 사업, 사업 시행자가 김포시고요. 우리 공사가 업무 대행을 김포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 군부대 이전 사업을 저희가 대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항은 뒤에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좀 가능하고요. 일단은 2019년 8월달에 2014년부터 그 전에 국도 ENG 하다가 2019년 8월달에 현 사업자가 시작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산업단지 분양 공고를 통해서 9월 그리고 올해 1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월 27일 날 저희 KCC 첫 공동주택 분양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을 분양을 할 거고요. 공동주택은 2028년 준공할 예정이고, 주상복합은 2029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분양하면 이 약속은 무조건 입주 시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정이 돼 있지만 2028년, 2029년에 이 사업은 완료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 하반기에 산업단지 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지금 현재 설명드렸다시피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됐습니다. 이거는 총 건축 규모는 지상 25층에 주택 1029세대가 분양을 하고, 다음 주에 청약이 시작되고 이번 달에 계약까지 진행할 일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은 총 지상 38층, 지상 27층으로 한강변과 바로 앞에 맞은 이 위치에 공동주택 12개 동, 오피스텔 1개 동으로 해서 공동주택은 2,432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은 250%, 올해 1월달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올 하반기에 이 부분도 분양을 할 예정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요. 이 부분은 시작은 2017년 5월달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상을 2년에 걸쳐서 보상을 하고 현재 한 99% 이주가 완료돼서 작년 8월달에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농어촌 공사에 있는 그 농수로 부분 공사를 하고 일부 부지를 지금 조성을 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총 5개의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을 하고요. 이 또한 27년 하반기에 부지 조성 공사를 준공으로 지금 현재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 시행 자료입니다. 우리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사호 초등학교 있는 그리고 사호 아이파크 그게 기본 P2를 한양이 땅을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 대우건설이 B3 용지, 그 다음에 호반이 B4, B5, C5 용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현재 호반과 대우는 모델 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습니다. 감정 4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 또한 사업 계획만 생략을 하고 이 부분은 2020년 8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달에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서를 고시를 받고요. 작년 3월달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추진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계획과 고시를 할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에 또한 보상 계획을 추진해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현황 사항은 언론인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착공은 일단 보상 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준공을 언제까지다. 그래서 2027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걸포 4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5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또한 감정 4지구하고 그 도시개발법 개정되기 이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를 득했고요. 작년 3월달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서 12월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에 의견 사항이 또 있어서 현재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또한 올해 하반기에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서 2026년도에 보상을 할 예정이고요. 2027년도에 착공을 통해서 2029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촌지구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또한 2020년도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했고 이 사항은 내용 충분히 아시라고 하고요. 일단 2025년 6월달에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민간 사업자 지위를 상실해서 시에서 PFV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안서를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공사 민간 사업자는 협의를 통해서 사업 협약 폐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지원, 민간 지원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워낙 언론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일단은 또한 2020년도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했으나 2024년도 1월달에 불수용 2023년 11월달에 도로부터 공급 촉진지구 제안서가 불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달, 4월달, 6월달 이 부분을 불수용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가지고 저번 6월 19일날 1차 결론이 있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아마 행정소송이 완료가 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은 이 부분도 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부대 양여 사업,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도심지의 어떤 군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요 사항의 군사시설에 저희 기포시가 위치해 있는 부분을 도시 미간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기포시가 사업 시행자고요. 저희 공사가 업무 대행을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군 특성상 위치를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감정동과 양촌읍 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도 현재는 좀 밝힐 수 없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업 방식은 기부대 양역 방식입니다. 부대 이전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주변과 어떤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그리고 어떤 공공 기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가 있음으로써 제한되어 있던 부분을 좀 도시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감정동은 2032년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양촌은 1년 뒤 203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안에 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달에 시와 공사가 기부대 양여 사업에 대한 기본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국방부로 국방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의를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로부터 이전 협의를 진행해도 좋다 이런 통보를 시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국방시설본부와 최초 합의각서 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은 합의각서 안에 대한 사항을 국방시설본부에서 검토해서 서로 합의각서 체결을 하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일정으로는 하반기에 기포시하고 국방시설본부장과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일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양촌읍 부분은 내년에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충분히 언론인 여러분께서 좀 이따가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온시티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청구의 낮은 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올해 1월달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청구 취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 제한 수용을 불가했는 것을 취소해달라 는 사항으로 했고 4월달에 그 부분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기 표시된 것과 같이 기포시가 도로나 수도 등의 기반시설 수립이 완료된 이후 청구인적 제한에 대해서 재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게 주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추진 계획은 저희 공사는 일단은 시에서 이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포시 재심사 결과 등에 따라서 향후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포 사지구의 현안 사항이 좀 2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의원들이 시의원님께서도 질문해서 언론인 여러분들도 하고 했지만 일단은 복합 쇼핑몰 부지가 신세계 프로퍼티 내용이
그리고 태형건설 워크아웃 이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신세대 프로퍼티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현재 지금 시장이 온라인 시장과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어떤 좀 쪽에 오는 부분에 대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복합 쇼핑몰,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복합 쇼핑몰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우리 공사도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보험과 연계한 김포 랜드마크 구성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걸포 사업과 아시다시피 이거는 그전에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러분들께도 설명했지만 태형건설이 2023년도 12월 28일 날 워크아웃이 되고 그 태형건설이 이 사업에서 빠짐으로써 그 부분을 빈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대체 출자자를 지금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출자자를 노력하는데 그 어떤 건설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참여를 하겠다는 의향을 비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개발 계획을 현재 변경을 하고 있고요. 민간 사업자 사업 참여 요건을 개선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나대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3월 31일 날 기존에 그때까지 1,600억을 지원하니 많이 이런 논란이 있어서 상당히 좀 협의 기간이 지연됐는데 최종적으로 인하대에서 1,600 지원 없이 토지 무상 공급 및 건축비 100억을 지원 조건으로 총 사업비 8,147억을 인하대에서 투입을 해서 대학교 2028년 9월달에 개교를 하겠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 총 700병상이죠. 500병상은 2031년 1월달에 개원을 하고 그 다음에 200병상은 2038년 1월달에 개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계획서가 어떤 언론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를 평가해가지고 인하대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성격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인하대가 이렇게 하겠다는 사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계속 인하대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 이내 어떻게 되냐 이런 사안은 없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병원을 하는 사항의 주관은 인하대입니다. 그래서 인하대 교육부와 협의나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이런 부분을 같이 계속 저희도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하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요. 그 일환으로 2025년 5월 8일 날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건 공식적이지만 거의 2주에 한 번씩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개교는 교육부 주관이고요. 그다음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입니다. 이건 인하대가 이제 주관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이제 저희가 MOA 체결한 이후 한 단계 더 나아간 협약서를 지금 교육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협약 체계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말까지 일단은 대표 협의체 개최를 통해서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게끔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언론인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사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에는 언론사 명하고 성함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깐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임하면서 제가 특별히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1월달, 7월달에 어떤 이슈가 있든 어떤 간에 언론인과 인사드리고 그간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다시 상의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다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 하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정기적인 어떤 간담회 1년에 2번 하는 그 와중에 아마 작년 가을에는 이남의 병원 문제가 이슈가 돼가지고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또 간담회를 했었고 이번 또 봄에는 이음시티 관련돼가지고 또 많은 또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특정 사안을 가지고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 저희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1월달, 7월달에도 매년 뵙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 도중에 특별한 사안들이 있으면 다시 또 자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더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이야기든 간에 말씀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원인 하는 말씀대로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주시죠. 예, 중부대일의 최국일 기자라고 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튼 정기적으로 이런 그 기자간담회에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이음시티 관련해 가지고 전에 사장께서 그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언을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에는 현재 일단 공모 취소를 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장님의 입장을요. 죄송한데 질문을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제가 또 왜냐하면 제가 다 기억 못해서 여하튼 이음시티 공모 취소에 대한 그 도시공사 사장님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음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공사를 분명한 것은 그 사업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개발해야 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단 저희가 일단 시가 여기 보셨다시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민간 사업자분들이 시에 제안한 내용에 대한 불수용 처분 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기도 행정심판에 불수용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취소를 해달라는 신청을 하셔가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후에 김포시에서 또 심판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불수용했던 것을 취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수용이 취소된 상태고요. 그때 그 경기도 행정심판위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인정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김포시가 이제 현재 그 인근 지역에 도로 계획이라든지 도로 건설 계획이라든지 상수도 하수 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 시설 계획들이 또 다 어느 정도 확정됐을 경우에 그걸 포함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제안한 부분이 수용을 할 건지 불수용할 건지 한 번 더 재검토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포시가 민간 사업자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했던 게 틀렸으니까 수용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수용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불수용했던 부분을 이런 부분들 좀 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그래서 아마 그 결과를 김포시가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나 아마 적정 시점이 되면 결과를 할 것 같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진력을 검토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시가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어떻게 결정 내릴 건지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결정에 따라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자초됐다 이런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 추가 질문이 있다가 드리고요. 저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방부 기대 양형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민선 7기 때부터 시작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좀 제가 봤을 때 좀 사업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양천 이런 그 기대 양형 사업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서울지하철 5호선 차량기지 이전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시의회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도시개발법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최대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도시개발법에 지구지정을 요하는 사업, 사실 저희 도시공사는 거의 모든 사업, 지구지정을 요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심의 단계부터 모든 단계까지 주민들한테 좀 다소 주민 오픈 공식도 공람을 한다도 오픈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모든 사항을 저희가 보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오픈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회사 내에서도 전략사업 1팀이라는 팀이 신규 사업을 검토하는데 전략사업 1팀은 전부 다 보안 같은 다 쓰고요. 회의상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 주신 그 국방 군사시설 기태 양형 사업 국방부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내용이 조금 더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그 국방군사시설 기부대 양형 사업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군 부대가 쓰고 있는 군사시설들을 옮겨주고 똑같이 지어주면 그 지역들 다 이사를 가고 여기를 철거해서 그 철거 부지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저도 뭐 이제 여기 제의만 적어는 안 됐지만은 일단 그 아마 김포에서 저희 그 구간 한 3군데 정도 사업지가 아마 민간 사업 하시는 국방 시에도 많이 제한도 하고 국방부도 많이 제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민간 사업은 많이 제한됐지만 국방부와 김포시가 여기 나오는 데시 이제 2023년 3월에 시 국방부도 민간인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굉장히 제한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하자 그래서 김포시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가 23년 3월에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대신 시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맡긴 겁니다. 맡겨서 진행되기 때문에 늦어졌던 거는 그 전에 민간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죠. 일단 김포시에서는 2023년에 국방부랑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늦어지고 있는 부분 없이 신속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대 양육 사업이 그전에는 많은 어떤 그 시간들이 김포 내에서 흘렸다고 저도 들었는데 김포시와 국방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체결한 다음부터 이렇게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이 없이 지금 상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그 여기 어디야 양촌 쪽, 양촌 흥신리 쪽입니다. 흥신리 쪽에 차량기 기준하고 관계 있는 말씀 주셨는데 아마 지금 현재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5호선 연장 사업이 아마 그쪽으로 아마 통과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업 부지 안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이걸 한다든지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확인한 상태에서 아마 그 여기 이제 그쪽으로 되게 되면은 사업 계획에 당연히 반영될 부분이 알겠습니다. 네. CNBA 뉴스의 김진구 기자입니다. 1년에 2번씩 브리핑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좀 일반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걸포사지구 복합 쇼핑몰 사업자 유치 태양건설 워크아웃 이 부분인데요. 워크아웃 부분이야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자 유치 노력에 보면 시장 트렌드 분석에 온라인 시장 라이프스타일 변화 사실 저는 고양시에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만 쇼핑몰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쇼핑몰을 계획하려면 뭐 몇십 년을 앞서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쿄에 이제 아자부다이 힐즈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개발 같은 거 오일랜딩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개발 같은 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특히나 여기 공사에서 51%를 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도시 계획을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복합 쇼핑몰 계획이 이미 세워지고 유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 그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이 과연 앞으로 사업자 유치보다도 그게 잘 돼 있으면 유치는 자동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질문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복합 쇼핑몰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말씀대로 사실은 복합 쇼핑몰 자체를 유치하기는 굉장히 국내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다른 상황처럼 주변에 좀 특화적으로 묶어서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해주면 사실은
복합 쇼핑몰 같은 어떤 그 테넌트를 가지고 굉장히 좀 수월할 텐데 여기는 도시개발 속에 땅만 딱 특화시설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유연성이 굉장히 약한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저희가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5년, 길게 10년까지 가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사실 그게 구속력이 없는 MOU나 뭐 LOI 정도 상황 같으면은 사실은 수많은 변동들이 있다 보면 기업들이 또 본인들이 어떤 타산에 안 맞고 사업성이 얼마든지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요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 나왔듯이 소비자들 자체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시장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스타필드나 롯데나 뭐 현대나 전부 다 보면 대규모에서 좀 중소형으로 테마 위주로 스타필드가 스타필드 빌리지 간다든지 그런 뭐 한 회사들도 굉장히 다른 규모나 유형의 어떤 테마를 만들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결국은 이제 저 땅을 저희는 매각을 해서 저기에 이제 쇼핑몰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어떤 유통업체 직접 땅을 살 건지 아니면 유통업자들이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을 하다 보면 저희가 다른 자금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을 운영사로 들여볼 건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분명한 거는 아마 그때 신세계 프로퍼티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신세계 프로퍼티는 일단 작년에 저희가 부동산 사정상 본인이 힘들다고 일단 다시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결국 저 복합 쇼핑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사실 한 4-5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어떤 요구한 여러 가지 변화된 어떤 시설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운영할 수 있는 매각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 가지고 좀 섞어가지고 신세계 프로퍼티도 지금 다시 사실은 또 상황이 바뀔 때 다시 상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지금 뭐 예정대로 신세계가 조금 단계를 밟아주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걸고사의 그 토지 조성 사업 자체가 준공이 2029년입니다. 2029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많다고 하기에는 좀 뭐 여유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시계 인가를 끝내고 도상을 끝내고 주변의 아파트들이 분양이 된다든지 시장 상황의 분위기가 바뀌면 저희는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뭐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시장 분위기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 분위기를 바꿔서 같이 경험하면서 저희가 일단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조성공사가 완성된 상황에서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여기가 빈터로 비어서 계속 장기 공급을 갈 경우에는 사실은 뭐 복합 쇼핑몰 유치 자초라든지 실패라든지 그런 비난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그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LTL 로비전의 백영선 기자입니다. 지금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가 지금 부무역세권 개발 사업 안에 있잖아요. 예정지가 A7 블록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달 행감에서 이제 사장님께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 공모가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부무역세권 개발 사업도 해야 되고 이제 분양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마지노선은 언제까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인하대 메디컬 캠퍼스 관련해서 이제 신평원에서 중진료권 조정을 이제 김포를 고향에서 빼서 강화랑 이제 묶어서 하는 쪽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기 병상 수급 계획이 27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기 병상 수급 계획 그 27년 안에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4기 수급 계획에 넘어가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건지 그 절차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빙상경기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빙상경기장은 김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사이에 이제 아시다시피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도 바뀌고 대한체육회 상황도 바뀌다 보니까 저희 포함해서 한 7, 8개 기초단체들이 굉장히 유치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사실 그 선정 과정 자체가 좀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마 김포시도 그 결과를 보면서 유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이제 유치를 하려고 이제 문광부회나 체육회가 제안을 하려면 이제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적정 부지를 검토를 하다가 하나의 후보
후보지로 저희 요청이 왔었고 저희는 선정이 되게 되면 제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현장 상황 말씀을 드렸고 이 부지를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그 부분에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저희가 이제 자금을 빌려와서 사실은 그 돈으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이제 보라색으로 자주 세우는 아파트 부지들하고 여기 후반 주상복합 부지 이런 대형 부지들을 사실은 다 매각이 완료됐기 때문에 요 땅들에 지금 그 계약금 잔금이 들어온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지는 이제 6월 30일 시기가 들어갔고 그래서 요 부지들만 사실은 저희가 다 잔금을 받아서 다 갚게 되면 상당 부분 저희가 일단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제라고 딱 정확히 막 못 받기 힘들기 때문에 요게 시한이라는 건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국제빙상 경기장 부지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자라는 어떤 그 비용을 더 감수하면서 가기 힘들다. 아니 그 시점에서 저희도 일단 다른 거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시한을 둔 건 아닙니다. 시한을 둔 건 아닌데 분명은 풍무역세권은 지금 저 아파트 부지를 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 부지가 매각이 된 계약들은 사실은 저희는 뭐 1%도 차지해서 온다고 봅니다. 다 대형 시공사들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어떤 뭐 추가 뭐 지연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상황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은 그 언제까지라는 건 저희가 이 땅을 매각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자라는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는 시점까지 못 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은 그 정도의 여유는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리칼 이나대병원은 뭐 전달 우리 언론인분들 워낙 또 제가 여기서 관심 많이 가졌던 사안이고 김포시도 그렇고 저희 도시공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지를 제공하는 입장에는 그 풍무역세권 개발 PFB 또 입장이 동일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그 이나대 김포 메디컬 캠퍼스가 풍무역세권 부지에 성공적으로 들고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앞에 내용들은 70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나대가 저희한테 사업에 제출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저희는 일단 부지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딱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나대가 들어올 때 이제 대학교의 대학원 시설, 교육 시설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병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육 시설의 그 이전 부분, 변경 부분에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병원 설립 관련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받고 나면 저희는 그럼 이나대가 이제 저 한 8천여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와서 성공적으로 700병상을 지을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지를 넘겨주는 어찌 보면 세 가지 사안 정도 구상이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랑 교육부가 최근에 그 시행 그 영상 수급안 관련해서 의료 쪽에 또 법을 발전하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부지를 확보하고 와서 어떤 뭐 이런가 사전 승인처는 하지 말고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부지 매입을 하든지 매입 계약을 하든지 진행을 하라고 그 지침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순서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교육부 문제는 저희가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천에 있는 데서 김포에다 증설하고 있다는 게 그건 큰 문제가 없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제3기 변경 수급안 이 제가 공급 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데 그건 사실은 뭐 김포시나 저희의 영혼과 다르게 하는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주체는 인하대학교가 될 거고 그 대신 인하대가 그 보건복지부의 문제를 품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 공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공사가 도와드릴 거고 시가 도와드리고 시는 지금 투자유치과랑 보건행정과 같이 참여해서 실무협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는 CS도 참여하고 인하대 측 도시공사 같이 그리고 풍무역세권 PFB도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주체는 인하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심평원에서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을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반갑게 봤는데 이게 심평원 연구 결과가 보건복지부 행정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건지 사실 저도 전문가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건 뭐 어떻게 봤든 일단 좋은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고향하고 김포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데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연구조사 결과나 여러 가지로 불구하고 결국은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론 날 거다 라는 말은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대답이 됐는지 질문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걸포 사지구 개발 사업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 뭐 이런 걸 가지고 한 1,7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왜 서귀포 토지나시 일대에 뭐 그 복합 그 메인스테어지구랄까요? 뭐 스포츠 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못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그에 대한 걸포동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뭐 입장을 내실 수가 있을까요? 반발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700억이 아마 제가 오기 전부터 운동장 슬립으로 들어왔다가 운동장이 딴 데로 빠져나가면서 1,700억을 지원하게 됐는데 걸포 사지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된 어떤 개발 이익금, 기부 그 공여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 부지 내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700억을 일단 그 기부한다는 부분에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분들이 지금 사실은 우려하시고 좀 반발하시는 부분은 그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1,700억을 하는 바람에 비용이 더 생겨서 본인들 땅값 보상비를 좀 더 줄 수 있는데 1,700억 줄 거를 왜 땅값을 줄지 거기다 주냐? 아니면 1,700억 때문에 땅값을 덜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그 저희가 사업에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1,700억을 시에다 부족하는 거고요. 시설을 하는 거고 주민들이 받아가는 보상비는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시는 거지 주민들 말씀대로 1,700을 안 주면 본인들이 땅값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1,700을 주는 바람에 땅값이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대표분들이 뭐 권익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시 감사가 다 진정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다 대처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걸 정식적으로 다 공고를 받고 다 판정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 그런 우려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지 1,700하고 땅값 보상자고는 아무것도 제 질문의 의도는 그 토지주 주민들이 아니라 그 걸포동의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왜 다른 지역에 그 돈이 가냐 이런 감정적인 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뭐 얼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생활이 김포에 사시는 분이 생활에 뭐 지역 내에서만 생활하시는 게 사실 생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돈들이 어떤 다른 사업 다른 특정 사업을 위해서 진행된다기보다는 김포 시민 전체를 위해서 시가 판단해서 유용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질보 기자인데요. 예. 간단히 단답형 드리니까 바로 이쪽에 바로 대답을 그렇게 하시죠. 대답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제안하지 마시고. 예. 저기 KCC 분양가 얼마로 하셨어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아니, 상한제 상한제인데. 금액이 2,071만 원. 2,071만 71만 원. 원. 그다음에 그 부산복합 분양 시기를 언제 잡은 거예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확정 안 됐어요. 그다음에 풍무역세권 호반대우 한양 분양 일정 나왔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아마 업체들에서 한 10월 정도 예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기 그 시내폴리스의 그 아파트랑 부산복합 사업은 저희가 20% 참여하고는 SPC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할 때 저희가 좀 일정한 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풍무 역세권의 땅들은 사실은 저희가 시공사들한테 땅을 매각을 하고요. 그 시공사들이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시기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상황과는 일단 무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걸포 사지구 거기도 지금 분양 일정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현재는 걸포 사지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2026 상반기에 저희 보상 계획 공고를 하면 보상을 저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1년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27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한다고 보면 공사 착공이 토목공사가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토목공사 사정 시작할 때 시점이랑 거의 그냥 일정을 비슷하다. 아. 사용 승인을 받아서 통보 같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보천지구요.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지비를 꼭 해제하고 지구증을 해야 되냐? 지비 해제 없이 지구지정만도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어떻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법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개발 제한 구역의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게 말 그대로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국의 법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한을 없애고 가는 게 정상입니다. 지구 지정 먼저는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그다음에 국방군사시설 기부대 양에서 이거 말하기 곤란할 텐데 이전할 곳은 정해졌어요? 당연히 다 정해져서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전에 갈 곳, 예예. 군부대 측이 요구하는 곳.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합의 각서 안을 제출했다는 거는 거의 상당 부분의 내용이 다 서로 이제 합의가 됐다는 말이고요. 이 뭐 합의가 대충 됐는- 읍면동이 어디 읍면동인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저희 감정동에 있는 공군부대고요. 네. 하나는 양촌에 있는 흥신리 예, 예. 사냥꾼부대. 아니 그게 가는 이제 곳이요. 이전에 갈 곳은 혹시 나왔냐 이죠? 뭐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다 부근에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읍면이라도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예, 그거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브리치경제 황경기 기자입니다. 고추 복합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거예요. 그 6월 21일 날 인근사업자 지위가 상실되어 그 하반기 협약 해지를 지금 예정하고 계신데 그럼 PFV에 설립될 때 들어간 출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PFB를 저희가 50억에서 저희가 25억 들어 민간 사업자들이 20억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당연히 손실 보는 겁니다. 당연히 손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일단 같이 50%를 가지고 참여했던 사업이 일단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공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구역 지정이 2025년 6월 21일까지 원래 2022년 6월 21일에 정해졌던 도시개발법 3년 유예기간 중에 이제 2025년 6월 21일이 됐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지구지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겁니다. 그럼 요 말대로만 따지면 저희 PFB에 저희 도시공사가 있고 민간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PFB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권한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려면은 요 내용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를 다시 공문해서 불러드려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이제 종료하겠다 하게 되면 저희 자체 그 법인 장치를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민간 사업자들은 6월 20일에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시에서 아마 이제 지정 제안서를 발령했고 저희는 사업부가 해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해지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간 사업자들이 일단 지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 한 50억이라는 돈을 거의 다 국가의 용역에서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청산되면 저희도 25억에서 손실 보는 거고, 만약에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다른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거고, 그럼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은 분명한 거는 저희가 PFB라는 거는 그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을 중대하게 사업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사업을 가지는 못하고요. 요 내용들 그대로 가는 경우에 한해서 PFB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지구, 2지구에 저희가 지위 해제 총량을 경기도로 받을 때에도 1지구랑 2지구의 사업을 그대로 가는 경우 한해서 만약에 1지구, 2지구가 사업을 그대로 가지 않는 경우는 즉시 해제 총량을 회수하겠다 조건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총량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면은 1지구, 2지구 사업 그대로 할 경우에 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지구, 2지구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경기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회수를 좀 고려해달라고 진행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 기존에 사업하셨던 분들이 이제껏 용역을 했던 여러 가지 뭐 자산적인 어떤 용역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현재 민간 사업자들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랑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고 다 같이 청산하는 경우를 간다. 또 하는 사실로 같이 손실을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지위 상실한 민간 사업자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는 그분들이 판단합니다. 저희는 그 상태에서 아마 다시 사업을 1지구 2지구가 동일한 내용을 할 경우, 동일한 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PFB를 아예 청산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동일한 공모를 할 때는 제가 민간 사업 공모를 할 거고 지금 계셨던 분들이 다시 공모에 참여하시게 되면 경쟁을 통해서 선정되시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그 민간 사업자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감정 사지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할 때그 재정 능력이 없는 출자자로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지칭할 거죠? 특정업체 이야기하기는 뭐하고요. 일단 저희 검장 사회적 도시개발 사업이 되면은 저희가 일단 50.1% 들어가 있고 건설사가 있고 시공사하고 SI가 있습니다. SI를 청하는 겁니다. 전략 출자자 예, 맞습니다. GK 개발을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 GK 개발이 지금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5%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요? 저희는 50.1% 가지고 있습니다. 5% 갖고 있는 그 전략 출자자 때문에 그 PF 조달이 안 되고 실시계 인가가 늦어지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럼 과연 5%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일단 그 GK 개발이 저희 도시공사의 사업을 제안하셔가지고 적격성 공사를 받아가지고 도시공사랑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사업이 된 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민간 사업들을 지금처럼 공모하는 경우가 있고 법이 개정되기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단 토지를 과반 이상을 소유하신 민간 사업자들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사업을 제안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적격하다라고 하면 이제 적격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자를 만들어서 가게 되는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경우고요. 그래서 아마 감정사지구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GK 개발하고 공사가 그 과정에 따라가지고 이제 한 사업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협약 내용들이 있습니다. 협약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그 GK 개발이라는 그 사업자가 아마 협약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그 감정사지구를 개발하고 나면 저기 이제 아파트 부지도 여러 가지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 개발에 필요한 어떤 그 매입 관련된 의무가 계속 두개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좀 힘든 상황이 돼서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EOD가 발생했던 건 무슨 말씀이죠? 현재 감정사지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800억 정도를 증권사한테 빌려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4월 25일 날이 그 800억을 갚든지 연기를 하든지 결론을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까지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4월 25일까지 그 부분 해결이 안 돼서 일단 그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채무 불이행이 됐다고 해서 바로 다 어떤 액션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채무자들하고 앞으로 이 채무 불이행을 어떻게 해소할 거야 라고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협의를 해서 제가 이제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시계 인가보는 그 PF에 알려져 있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PF는 실시계 인가라는 게 인하가로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계 인가가 나야지만 PF도 협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EOD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EOD를 난 상황은 현재 제가 빌려준 증권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본조달을 수많은 증권사랑 같이 좋은 조건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 아직 확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하반기 계획은 일단 저희가 이제 EOD를 해소를 하고요. EOD를 해소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결국은 그 실시계획인가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EOD 해소하고 그다음에 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실시계획인가 받게 되면은 이제 보상 공고로 들어가지고 그런 시에서 실시계 인가 내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내주는 산업단지 부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하지만 도시개발 사업들은 현재 김포시가 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에서 실시계 인가를 내주는 거죠. 인물도 관련되니까 그리고 특보시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그 민간 사업자 추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LH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실 사업 내용은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기업이 일단 부지를 조성해서 뭐 아파트 부지나 이런 부분들 이제 사업을 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땅을 사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지 조성하는 건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이제 아무래도 LH하고 저희 규모가 작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단지 이제 LH 같은 경우는 자금이나 공사체의 어떤 그 여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부 다 돈을 대가지고 땅값을 공사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본인들 돈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고 다 보니까 사업을 본인들 돈으로 다 끝내고 땅을 다 잘라놓고 완성한 다음에 이 땅을 하나씩 팔아서 회수하는 구도고, 저희 그 김포도시관리공사나 지방공기업들은 그럴 만한 어떤 공사체 발행 여력이라든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간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PF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50억 정도의 일단 SPC를 주로 하고 있는데 50억까지 기본 사업 계획이 필요한 뭐 용역비도 출자를 하게 되면 이제 인허가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 계획 들어갈 때쯤 되면 그 민간 사업자들과 같이 자금에 대한 PF를 해가지고 그때 자금 조달해가지고 보상을 주는. 그러니까 약간 자금 조달 방법이 조금 다른데 아무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자들하고 제가 민간 공동 사업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는 민간 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사 사업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부분 다 민간 사업하시는 분들이 민간 공동 사업을 보실 때는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텐데 민간 분들이 사업하시는 경우에는 토지를 거의 95% 100% 직접 다 서로 다 합의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일정 수준이 지나면은 충분한 협의가 안 되고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랑 같이 사업을 하시고 있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라는 것이 뭐 민간이 한다고 해서 안 되고 공사가 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허가 관청에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들이 그래도 도시공사가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좀 계획적으로 차질을 찰 수 있지 않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냐 안 하냐 부분은 이제 얼마나 이 사업 자체로 공사가 해야 될 거냐, 민간이 해야 될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공공성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익성입니다. 공익성을 봐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야 되면 충분한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저희도 그런 충분한 필요가 있더라도 들어간 사업성이 없어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익성이랑 사업성 두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진행을 하는 거고, 민간 부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수용이라든지 인허가 부분들에 굳이 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민간 사업하시는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LH라든지 이런 데 쓰면 이런 수제성 사업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변화가 없는데 민간 사업자의 경우는 전에처럼 고소성 지휘 상식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 추진하는데 중간에 공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시대성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도시공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 같습니다. LH는 아마 기본적으로 LH가 그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면적이 한 200만 톤은 돼야 됩니다. 150만 톤이니까. 근데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군데 뭐 10만 톤, 20만 톤, 30만 톤씩 개발해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LH 자체는 검토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그런 지방 공기업이 가야 되는 한 가지 차이가 있고요. 말씀대로 LH라는 건 일단 자금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분명하고요. 그 대신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지방 공기업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김포시나 김포시민 위주로 계획을 세웁니다. LH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는 오히려 이제 제일 큰 규모 차이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사업을 기본 구상하고 어떤 목표 자체가 아마 LH하고 김포도시광들이 검사하고는 아마 김포시를 위주로 얼마나 하느냐 부분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규모가 너무 크면 저희도 못 가는 거고, 규모가 작으면 LH가 들어오질 않고요. 김포 내 개발이 모두 다 규모 크게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근본적인 게 지금 그 사업 방식을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지분이 50.1%, 민간이 40.9%를
거예요. 보통 이게 지분이 50%가 넘어가면 새로운 공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개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다른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49.9% 그리고 다른 그 도시공사 타시의 도시공사에서 0.2% 그리고 민간에서 48.뭐 이렇게, 그래서 단일 공사가 50% 이상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규정은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50% 넘어가면 이게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의 예를 들면 이제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 부분은 저희가 50.1%를 넘겨야지만 사업자가 이제 사업 자체가 공공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용권이라는 하나의 권한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토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금 조달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를 100% 확보할 수 있는 업자가 금융기관들이 PF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일단 50.1% 정도 들어가야지만 토지 확보가 일단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 주셨듯이 그런 사항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말씀대로 이제 50%는 넘어야지만 수용 공익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50% 넘게 가는데, 저희가 49%를 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 공기업이나 어떤 그 공공기관들이 들어와서 몇 프로 더 들어서 50% 넘기게 되면 공익사업으로 갑니다. 그게 한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무제표상 연결 재무에 연결될 때 저희가 5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SPC 법인에서 가져오는 부채들 연결 재무제표상 저희가 다 부채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뭐 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가 불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익 사업을 유지를 하고 연결 재무제표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50.1% 단독으로 안 가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다른 지방공무원이 같이 와서 공익사업을 유지하면서 연결재무제표를 분리시키는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안 된다라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단독으로 50% 과반 이상은 가는. 그럼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그 연결재무제표를 분리해서 가야 될 만큼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50.1% 가져갔을 때 저희가 김포시 다른 지방 기업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름 의사결정 다 참여를 할 텐데, 의사결정 과정이 사업이 시행사업이라는 게 딱 답이 없이 어떤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김포시만 바라보고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의 의사결정을 더 가지게 되겠죠. 그런 판단에서 아마 사실은 말씀대로 지방 공기업이나 그렇게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공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그 경기도의 하나 도시공사에서는 뭐 서로 그렇게 도와주고 서로 지분 투자해주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는데, 여기는 이제 김포 도시공사 독단적으로 이제 단독으로 50% 이상 가지고 가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이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그 전호 공공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저희 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신 거죠? 공사가 아니고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PFB 사업자. PFB 사업자가요? 네,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현재 민간 사업자이랑 완팀에 있는 거죠. 이 PFB 사업자의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정확한 사업자명은 이제 바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년 6월에 이제 청구하신 거고 첫 변론이 이제 6월에 열린 건가요? 네, 저희가 일단은 적어주신 대로. 홍준석 소송은 작년 6월에 했고요. 그러니까 법원의 사정상 일단 1차 변론이 지금 이제 이번에 그럼 이게 수원지법에서 열린 건가요?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천지원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좀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확인 좀 부탁드리고, 저 1차 변론하셨을 때 혹시 변론 내용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 수원지방법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PFB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김포 전호 지구개발입니다. 그리고 변론 내용은 저희도 알고 정확히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변론이 지났으면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 변론이 기일만 됐다고요. 기일만. 6월 13일이니까 지났지 않습니까? 아, 홍보가 온 거고요. 근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도 7월달이에요. 감사합니다. 8월달. 네, 인천일보 박인국 기자입니다. 그 아까 그 도시공사의 공공기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강 시내폴리스를 시작으로 공공기능도 계속 이제 분양이 계속 계획되어져 있는데 지금 분양 가격이 지금 한강 시내폴리스 같은 경우에 2,071만으로 결정됐다고 말씀을 지금 해주셨거든요. 예. 어쨌든 공공기능에서 봤을 적에 분양 가격이 일반 시중 분양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분양 가격 결정에 대해서 그 도시공사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당연히 저희가 일단 저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분양 분상도 묶여있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상제 적용을 받고 이제 분상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부위원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가격이 적당하냐 안 하냐 부분에서 사실 분상제라는 당연히 민간 사업자가 하는 가격은 낮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김포가 평당 2,300 정도로 넘어섰습니다. 뭐 얼마나 분양이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일단 민간 사업자들 분양이 2,300원 넘어섰고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2,071만 원의 일부 옵션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는 가격은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만 원대가 안 되면 사실 사업이 손실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이익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적당한 가격 공급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6월 27일 날 일단 모델하우스 오픈해가지고 주말에 겪었고 평일을 꾸리고 왔는데 지금 모델하우스 방문하신 분들이 한 6,000여 명 아마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여러 사이트로 해서 통해서 한 10,00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부분들 중에서 가격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상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거의 없습니다. 가격은 다 부족하시고 단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청약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타입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많으신 거지 야 이거 뭐 분상제로 나오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사업성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는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국무기획세권 같은 경우에 그 토지를 다 이제 민간에 다 매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에 매각한 경우에 분양 가격에 대해서 공사가 어떻게 예, 민간분들이 사가셨지만 이 부지는 공공주택 부지로 나갔던 부지이기 여기도 사실 분양가 상한제 심의 가격이고요. 단지 저희가 이제 김포시 전체 같은 김포시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제 그 분양가를 선정한 요인에 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시공비의 어떤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나지 않겠냐 같은 지역이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있지만 이제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건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옵션에 들어가가지고 인정받는 부분 못 인정받는 부분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정도에다가 풍력세권에 들어오는 시공사들도 아마 시내폴리스 가격을 보고 본인들도 아마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또 질문사항 증상 있으세요? 예 말씀하시죠. 없으면 제가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프로퍼티가 이제 못 들어오면 프로퍼티 부지가 한 2만 평 되죠. 부지 면적은 좀 차이가 납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2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매각해가지고 1,700억으로 체육시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부지 매각이랑 저 별개입니다. 예. 근데 프로퍼티가 들어오기 전에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그 들어올 수 있는 약정서, 기본 협약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아마 지난 선거 앞두고 선거 전이죠. 아마 선거 앞두고란 말은 제가 오해를 가져올 수 네. 있게 하지만 일단 선거 전에 MOU라는 걸 썼습니다. MOU. 그래서 그게 이제 못 전혀 들어오게- 구속력이 없는 구속력이 예. 없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첨세대를 더 증가시킨 건가요? 지금 저희가 걸포사에서 지금 저희가 한 1,000세대 정도 분에 그
변경을 위해서 지금 개발 계획 변경을 다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유는 교육청입니다. 걸포에 원래 초등학교 2개를 짓기로 저희가 그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세대를 가지고는 초등학교 2개 짓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으니 그 학교 2개를 지으려면 1000세대를 더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그 효과를 통과를 못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뭐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이제 뭐 수익이 덜 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체육 그 시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700억을 가지고 김포시가 어떤 정도로 쓸 건지는 김포시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쓰실 거고요. 저희 사업자는 사업 수익과 관계없이 1,700억은 저희가 기부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사지구는 이제 그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아주 그 피폐화돼 있고 슬럼화돼 있어요. 학생들이 거기 가서 뭐 이상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이제 우범지대화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빨리 돼야 되는데 사실상 허가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AMC를 지금 이제 그 PFV가 가져갔잖아요. 가져간 건 아닙니다. 예, 말씀하시죠. 말씀 끝나자마자. 그 가져가게 되고 그러니까 AMC 기능이 했던 기능은 상실된 거죠. 어쨌든 제가 가져왔을 부분이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게 되면 특수 목적 법인이라는 SPC라고 쓰는 부분이 있고 PFB라고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SPC라는 건 아시는 대로 특정한 사업 목적을 위해 단에 만든 법인입니다. 법인 중에서 PFB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기관이 5% 이상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전문 어떤 법인을 만드는데 PFB라는 건 사실 이사진만 있는 페이퍼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무를 볼 회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MC라는 실무를 시행을 대행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실무를 하고 최고 의사결정은 PFB 이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SPC는 법적으로 AMC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PFB랑 달리 SPC 자체는 실체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MC 둘 필요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 감정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SPC임에도 불구하고 AMC가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MC가 없어도 사업을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단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AMC를 만들었으면 그럼 이제 협약을 했으면 AMC를 하면 되는데 이 AMC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혐의,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 확정을 떠나서 수많은 사건으로 기소도 당하고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가 그 여의도 구민권이라든지 모든 시민한테 신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AMC를 가지고는 이 AMC를 믿고서는 어느 금융기관도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해지에 충분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AMC 해체한 거지 AMC를 저희 PF, SPC가 뺏어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문제가 되는 회사를 놓고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회사는 뭐 이유는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5% 지분이 있는 회사입니다. 5% 지분이 있는 회사가 AMC 100%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좌지우지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면 해방내도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잘 하지 못하고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불민소리를 많이 발생시킴으로써 이 시행사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그 사업자를 믿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 사업자를 계속 끌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적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AMC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싶어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 됐으면 이 실시계획인가를 빨리 해줘가지고 정상 처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한 방치하지 말고. 실시계획인가를 낼 때는 시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인허가 사항이 다 준비가 됐느냐. 그럼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주게 되면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자금을 조달하고 잘해서 잘 진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느냐를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허가적인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단계에서 봤을 때 AMC라는 AMC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 구도를 봤을 때 그러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상식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하자. 라는 단계에서 우려했던 대로 그 확인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간 거고요. 근데 이게 나가다 보니까 4월 25일 날 저희가 EOD가 난 겁니다. 채무비리행 사건이 난 거고요.
그렇게 채무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사업자들이 다 모여서 대주단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채무 불이행한 걸 막고 해소하고 가게나 부분을 협의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결국 AMC는 사실 없어지는 거고, 일단 사업자가 지금 현재는 가게 되면 저희가 책임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영 개발을 이제 주도해서 많이 하시는데, 아까 이제 기부대 양여 사업도 이제 추가로 더 한다고 그러고, 이음시티는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했고, 그 이후에 이음시티는 시의 결과를 보고 그때 저희가 판단할 상황. 지금 판단하는 거 하게 되면 이제 내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검토를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공영 개발 사업은 없습니까? 있어도 말씀 못 드리는데요.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법상 말씀을 드리는 저도 문제가 되고요. 들으시는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사업의 어떤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전혀 모릅니다. 피시장 팀장도 이 실시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상 이제 김경수 시장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음시티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1년 남았는데 이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1년 남은 시점에 공영 개발을 또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유를 줘야지 1년 남기고 공영 개발을 어디 또 한다. 이거는 뭐 적당한 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장 임기 4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무 사업도 없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4년 임기에 끝나는 사업은 아무 사업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공공성과 김포시민과 사업성만 보고 가는 거지, 시장이 누가 되든 당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사는 사업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누가 계시든 의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는 1%도 고려 안 합니다. 안 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도시개발 사업이 1년, 2년 사업 같으면 말씀대로 시장 임기 1년 차에 2년 할 수 있지만, 이 도시개발 사업 어차피 기획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성 북에서 하면 북이 안 끝납니다. 그럼 북에도 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개발 공사가 사업을 하냐 안 하냐는 공익성과 사업성과 시민으로만 보고 가는 거지, 시장 임기하고는 시장이 누가 되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1%도 가난합니다. 그런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사정상 접었던 사업인데 테크노밸리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테크노밸리 부지에 대해서 이미 추적도 하셨지만, 저희가 그 낮은 감정, 장기 감정, 이음시티 부지하고 테크노밸리 부지를 저희 용역이 나온 건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나 내용이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용역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한다면 사업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 용역이라는 게 이제 결과를 보고자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결과를 거의 이제 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 결과를 나오는 것도 저희가 테크노밸리 그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용역 내보냈습니다.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거 어느 정도 아실 분 다 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거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낮은 감정에 포함돼 있던. 그때 저희가 세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용역을 내보냈고요. 네.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낮은 그 감정 용역은 끝났잖아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용역은 그 사업 타당성부터 결과가 나오고, 용역이라는 부분 이제 또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 단계 중에 공모하는 것도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고요. 뒤까지 용역의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테크노밸리가 일단 민간 사업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청산했습니다. 다 청산했네요. 예.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청산했습니다. 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잠시 간담화 구성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논의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